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이 아닌 각종 보완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완처분이란 당사자가 차후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또는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개선교육이나 보호처분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온다면 보완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보완처분이 나오게 되면 당사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도 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만큼 성범죄 사건이 연루되었다면 과중한 형사처벌 및 보완처분 부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송치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완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등이 있습니다. 각 처분에 따라 정확히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완 처분은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고지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차량 번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등의 내용을 등록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상을 등록하는 것과 공개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과되었다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이 담긴 정보를 등록은 해야 하지만 공개 명령을 선고받는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등록된 신상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보통 재범을 했을 경우 부과되는 보완 처분이지만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재량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며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후 신상 공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기에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대개 성범죄 재범을 하였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 명령으로 검사가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보통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지는 않으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인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의하여 대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입니다. 해당 처분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범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보완 처분의 불이익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단순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완 처분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았다면 이사를 갈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주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등 당사자 입장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종결되는 것도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 매번 신상정보상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하여 성범죄 재범 가능성, 범행 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 및 기타 보완 처분의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가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 보완 처분이 병가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재판부로부터 죄질 정도에 있어 나쁜 평가를 받았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될 상황이었다면 성범죄 보완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 등 보완 처분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피력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라면 보완 처분도 병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완 처분을 피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은우의 조력으로 성범죄 무혐의를 받아 보완 처분까지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온 여성과 사적으로 만난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가진 뒤 미리 예약해둔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중간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우 성범죄 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운우에서는 해당 성관계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CCTV 녹화 자료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도 피력하였습니다. 더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은 모텔에 입실한 뒤에도 친구와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숙박업소에 간 후에도 본인 의지로 지인과 통화도 하였고, 어떤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대화만 하고 끊었다는 점에서 로펌 은우에서는 고소인이 사건 당일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자료에 기반해서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중간간 고소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성범죄 보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수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친다면 주장의 신뢰성을 잃어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운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셔서 무거운 형사처벌 및 보완 처분 부과의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